저쪽 옆집에 현지조사 나왔는데 우리도 나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실수도 했을 건데 어떻게 하지?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악으로 폐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지조사와 FDS 검출 유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단에서 기관을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기관 정기평가, 두 번째는 직전 2개월치를 보는 모니터링, 세 번째는 현지조사,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수시조사도 있지만 보통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점검을 합니다.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센터장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아마 현지조사일 것입니다. 기관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평가 기간에 미리 언제 나오겠다고 예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3년치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3년치 준비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죠. 그리고 평가를 받았을 때 A나 B를 맞지 못하고 C나 D 이렇게 나오면 약간 속상하고 거기에서 그치지만 모니터링이나 현지조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환수 금액이 나오거나 아니면 행정명령 또는 벌금이 나옵니다. 아주 최악의 경우는 폐업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현지조사는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관을 운영을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항상 불안합니다. 잘 하고 있는 기관이어도 왠지 저쪽 옆집에 현지조사 나왔는데 우리도 나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실수도 했을 건데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가산을 받는 기관, 그러니까 15명 이상의 어르신이 있고 가산 사회복지사가 있는 곳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가산복지사가 없는 곳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직전 2개월치 서류를 봅니다. 업무 수행 일지하고 재무기록지랑이 충실히 잘 되어 있는지 봅니다. 현지조사는 전반적인 거를 나와서 다 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현지조사 나오는 기준이 뭐지? 센터장님들 알쏭달쏭 많이 궁금하시죠? 그리고 저쪽에 현지조사 나왔다는데 거기에서 뭐 내부 고발이 있었을까? 근데 잘하고 있는 것들도 나오거든요. 현지조사 나오는 기준이 있어요. 내부 고발이나 외부 고발도 있지만 FDS라고 이 프로그램에서 걸러가지고 안 좋은 게 많이 걸린 곳을 우선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현지조사와 FDS 검출 유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지조사는 청구 현지조사, 현지 지도점검, 기획 현지조사, 종합 현지조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청구 현지조사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소방보험공단의 심사팀에 청구를 하면 심사를 하다가 금액을 확정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상하다. 왜 이 어르신이 입원했는데 청구를 했을까? 또는 방문 요양하고 목욕하고 겹치네. 또는 이 선생님이 앞집에서 일한 거랑 뒷집에서 일한 게 겹치네. 이렇게 애매했을 경우에는 심사 금액을 결정해 줄 수 없겠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하다가 멈추고 관할 지사에 가보세요 라고 청구 현지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청구 현지 조사에는 관할 지사 2명이 나옵니다. 지사 직원이 제공기록지 다 들어와 있는지도 보고 태그도 잘 찍었는지, 그리고 가산받는 기관 같은 경우는 업무 수행 일지가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심사팀에서 누구 어르신 댁 이상해요, 그리고 누구 선생님 이상해요 라고 특정을 지어준 그분들 거 서류를 단락해서 봅니다. 이 선생님이 근무를 잘 하였더라도 한 곳은 수기로 쓰고 한 곳은 태그를 찍었을 경우 수기를 쓴 곳에서 청구할 때 잘못해서 30분 정도 겹친다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자,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서 30분을 감산을 한다던가 1시간을 감산한다던가 이렇게 하거나, 또 일을 안 했는데 했다고 올린 곳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들이랑 통화합니다. 그리고 요양사님이랑도 통화를 해서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는 금액만 확정을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30분이 겹쳤다 그러면 30분을 감산을 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기간이다 그때는 아예 그 기간 거 통으로 빼거나 이렇게 해서 기관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또는 요양사님한테도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각 본부의 심사팀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이 서류 조사한 거에 의해서 30분을 감산하던가 아니면 청구한 걸 뺀다던가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거는 관할지사에 내려가라 가봐라 해서 청구 현지 조사를 의뢰합니다. 현지 지도점검은 각 지사마다 환수팀들이 있어요. 각 본부에는 저희가 청구를 했을 때 이걸 일일이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다 못합니다. 일단 각 본부의 청구팀에서 지급을 하고 나면
현 지급이에요. 지급을 하고 나면 관할지사에서 이제 시간이 됐을 때 환수팀에서 이제 점검을 쭉 합니다. 점검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A 기간, 뭐 B 기간, C 기간 이렇게 쭉 비교를 하는데 여기는 FDS 점수가 조금 높은데 많이 걸려 있는데 이런 곳 위주로 뭐 점검을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점검을 나오기도 합니다. 최장 한 6개월 정도 보고 좀 뭔가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점검을 다 합니다. 현지 조사보다는 좀 작은 조사이긴 하지만 범위는 똑같아요. 개월수만 좀 다를 뿐이지. 급여 명세서라던가 또 은행 거래 내역서, 또 가산받는 기간 같은 경우는 업무 수행 일지, 그리고 제공 기록지 등 여러 가지 서류를 달라고 하고, 이 서류를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큰 캐리어 같은 거 아니면 장바구니 같은 곳에 다 담아가지고 관할지사로 가서 3일 정도 꼼꼼하게 봅니다. 3일 정도 하고 나서 환수를 할 건지 아니면 0.5%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예 종합현지조사를 의뢰를 할 것인지 3일 동안 조사를 꼭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0.5% 미만 정도 환수를 당하는 게 좋고,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종합현지조사로 의뢰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합현지조사로 넘어가면은 경인본부랑 종합으로 합동으로 나옵니다. 치약으로 폐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기획현지조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는 테마로 해보자. 예를 들어서 가족요양 160시간 이상 초과하는 사람들이 가족요양을 했는지 한번 기획을 해서 해볼까? 또는 가산받는 복지사님들이 선연차를 사용을 해서 연차를 당겼을 수 없는데 연차를 사용을 미리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가산받은 금액을 추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조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나오는 게 기획현지조사입니다. 그리고 종합현지조사 같은 경우는 뭐 내부고발이나 외부고발 합동조사가 나옵니다. 기획현지조사, 종합현지조사도 나오면 일단 뭐 이래저래 해서 조사 나왔습니다. 협조해주세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제출한 다음에 이거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서류들을 기관에서 주면 그거를 다 싹 쓸어서 담아가지고 일주일 정도 탈탈탈 조사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을 운영하면서 현지조사하고 나면 진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내가 사람인지라 이래저래 한 거 걸리고, 또는 공단에서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뭐 본인들이 고시를 열심히 보지 않았다던가 해서 정말 몰랐던 부분 때문에 많은 추징금액과 또는 벌금 또는 폐업 이런 걸 당하고 나면 이제 현타가 와서 못 해먹겠다. 방문요양 뭐 해서 열심히 몇천만 원 벌어봤자 벌금이랑 뭐 폐업해서 뭐 1, 2년 맞게 돼버리면 벌어놓은 거 다 까먹는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센터장님들이 진짜 이거는 현타가 와서 못하겠다.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현지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외부 고발 이게 아닐 경우에는 FDS라고 시스템에 의해서 이곳은 좀 털어봐야겠다.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게 FDS입니다. FDS는 적정 청구 관련 시스템으로 우리가 청구한 것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출입국 관리소 뭐 출입국 내역이라던가 건강보험 자격득실이라든가 그리고 청구한 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기간 이상하네 보이는 곳들, 적정 청구하지 않는 곳이네 뜨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나옵니다. 활용하는 자료는 장기요양 급여 내역이라든가 또 건강보험 진료 내역, 또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 자격득실, 출입국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얘가 필터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 동행했다가 독감 맞는 계절에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하면서 본인도 뭐 간 김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왔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뜨겠죠.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하셨는데 기관에 얘기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공기록지 쓴다던가 또는 본인의 핸드폰을 두고 배우자들한테 뭐 자녀분들한테 태그를 찍으라고 해서 청구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걸릴 것 같아도 출입국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청구하면서 다 뜹니다. FD에서 다 심사하고 분석을 하고 다 현황도 집계하고 다 해가지고 본부에서 본다던가 지사에서 본다던가 이거 많이 걸려 있는데 싶으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떠한 부분이 많이 걸려 있다 이런 거를 롱텀에 게시도 하기도 합니다. 적정한 청구를 유도하고자 FDS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중에 너무 많은 서비스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곳들, 예를 들어서 4등급이다 4등급 한도 끝까지 쓰는 경우가 있죠. 3등급이다 그럼 한도 끝까지 쓰는 경우, 이렇게 과다 청구하는 곳들, 또 방문 목욕 같은 경우는 주 1회인데 실수로 주 2회, 주 3회 올려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가족요양 같은 경우는 서로 교차해서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리고 연차 받아 쓰는 경우, 자, 가산 받는 기간 같은 경우는 가산복지사님들이 연차를 당겨서 쓴다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걸리는 것들이 뭐냐면 종사자가 어르신들이 입원했을 때 청구하는 것들, 또는 종사자가 병원 가서 입원해 있을 때 청구하는 것들, 병원에 관련된 기록들은 바로바로 뜹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1월 5일 날 근무를 했다고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걸리겠죠. 그리고 또 본인이 가족요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원해가지고 있는 경우 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걸립니다. 자, RFID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태그를 전송을 했는데 시작만 하고 종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요양사님들이 깜빡해서 시작만 하고 종료를 못 찍는 경우도 있고, 새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마트 기기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걸 자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만 찍고 종료가 없는 경우, 한 달에 10건 이상 전송하면서 시작만 있는 건이 40% 이상인 경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나 봐요.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때 시작만 찍고 종료를 안 찍는 빈도가 높다든가 이것도 필터링에 다 걸립니다. RFID 전송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한 서비스 내역이 정상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월이 변경되는 주에 수급자 기준 방문 목욕 횟수가 1회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주 1회를 하도록 고시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주 2회를 하는 경우도 있죠. 요실금이나 변실금으로 인해서 피부 건강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주 2회도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통 주 1회만 합니다. 주 1회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한 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2월 말에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가 한 주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들어가야 되는데 28일 날 하고 또 뭐 4일 날 한다던가 이렇게 월이 바뀌는 주에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 2회를 했을 경우에는 제공기록지에 충실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요실금, 변실금으로 인해 보호자님 요청에 의해서 주 2회 목욕함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들어있지 않고 한 주에 2번이 들어갔을 경우 환수를 당합니다. 자, 교차 청구 모형, 방문 요양을 하시는 요양사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엄마 가족요양 하는데 가족요양은 60분하고 90분밖에 아니다 보니까 급여가 너무 적어요. 일반 요양으로 하고 싶은데 다른 가족요양 하시는 분이랑 서로 바꿔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것도 다 필터링이 됩니다. 한 집에 내가 엄마를 모시고 있고 또 내 친구가 아빠를 모시고 있다. 그러면 서로 그냥 바꿔서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FDS에 다 걸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꿔서 가족요양끼리 바꿔서 일반 요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작년에 현지조사에서 복지사님들 선연차로 환수 많이 당했죠. 종사자가 1년 미만의 종사자였을 경우, 1년이 안 돼서 갓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만근을 해 하나를 쓸 수가 있습니다. 1월 달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1월 달 만근을 하고 2월 달에 쓸 수가 있는데 2월 달에 한 개를 써야 되는데 2개를 써버렸을 경우 연차를 당겨 쓴다고 하죠. 연차를 당겨 썼을 경우에는 그 당겨 쓴 만큼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루를 당겨 쓰면은 근무 시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연차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만큼, 8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은 걸로 돼요. 가산복지사는 만근을 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돌아야 될 어르신을 라운딩을 다 하는 조건으로 가산을 받습니다. 근데 연차를 하나만 썼어야 되는데 2개를 써버렸을 경우 두 번째 연차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은 근무하지 않은 걸로 됩니다. 그러면 8시간 정도 근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그달에 근무해서 가산받은 거를 모두 환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FDS에서 필터링을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현지조사나 현지 지도점검을 나옵니다. 오늘은 FDS 주요 유형과 현지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